서울시가 노동종합정책인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하면서 근로자 이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재개 반발이 또 상당히 높습니다. 어떤 이유에서 시행하는 것인지 또 어떤 논쟁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수도권 인사이트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근로자 이사제도다. 그 최근 듣긴 했는데요. 우리에겐 조금 생소하지 않습니까? 네. 어떤 제도인지 소개해 주십시오. 네, 그 근로자들을 이제 대표하는 그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그 종업원을 대표하는 이 근로자 대표가 이제 이사로 이제 참여하는 거죠. 이사회에 참여한다는 그렇죠. 거죠. 그러면 이제 그 경영에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. 네, 이제 노동조합 등 그 이 근로자 대표의 그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노사 간의 그 협력과 이제 신뢰 관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. 이와 함께 당연히 뭐 그 결과적으로 이 기업 경영의 그 투명성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제도인데요. 이제 근로자 이사제는 이 유럽에서 특히 이제 그 독일에서 1970년도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고요. 유럽연합에서는 상당히 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18개국에서 현재 이 근로자 이사제가 이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죠. 네. 네. 서울시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? 네, 한마디로 이제 그 경영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자 이제 이런 취지인데요. 이 노동 쪽에서도 이 경영에 참여하는, 그래서 서로 이 경영의 책임을 이제 공유하는 이런 그 경영의 패러다임을, 새로운 경영의 패러다임을 좀 만들어보자. 이제 이런 그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사실 이제 그 한국 사회는 그동안 이 노사 간의 그 갈등과 대립이 좀 너무 심하다, 이런 지적들이 꽤 있었죠. 특히 이제 이런 주장은 이거 재계 쪽에서 좀 많이 해왔던 얘기들 아니겠습니까? 바로 이제 이런 갈등적, 대립적 노사 관계를 이 노조 대표의 근로자 대표의 그 경영 참여를 통해서 이 협력과 신뢰 관계로 좀 바꿔보자, 이런 취지이죠. 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근로자 대표들이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 경영의 그 투명성도 더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. 그렇게 되면은 이 기업의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.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 기대하고 있는데요. 서울시는 일단 아무래도 서울시가 뭐 민간 기업 부분까지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서울시의 산하에 이 출연기관 그리고 투자기관부터 이제 오는 10월부터 좀 도입을 하겠다는 이런 일정을 좀 잡고 있죠. 네. 서울시는 이제 공무원 조직이니까 제도를 좀 도입하기 어려울 거고, 말씀하신 것처럼 산하기관이나 출자기관에서 시가 공공에서 먼저 하겠다는 거죠. 그러면 이 제도를 해외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해외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? 네, 이제 그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그 보편적인 제도로 좀 자리를 좀 잡고 있는데요. 유럽연합이 그 2001년도에 그 채택한 유럽에 있는 주식회사의 그 노동자 경영 참여에 관한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. 여기에 따라서 그 유럽연합에 기반을 둔 일정 규모 이상의 그 다국적 기업은 일단 그 작업장 평의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. 또 이제 그 근로자 이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서 이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미국과 영국은 좀 형태는 좀 다른데요.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의 승인, 그리고 또 그 주요 임원의 그 임명 등의 이 종업원 대표들이 이제 그 의결권을 좀 행사하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. 다만 이제 그 통로가 이사회, 즉 그 경영에 대한 참여가 아니라 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런 방식인데요. 이제 그 우리 사주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 우리 사주를 이제 그 신탁하는, 맡기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 사주의 그 대표로서, 그러니까 그 종업원 대표로서 종업원 대표가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서 상당한 그 의결권을 좀 행사하는 이런 방식이죠.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뭐 모든 경영 상황에 대해서 다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요. 기업의 인수나 합병 같은 이런 그 큰 기업 조직에 큰 변화가 있을 때,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의 주요 임원을 선출할 때 이제 이제 우리 사주 대표들이 가서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런 제도로 되어 있는데요.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인수합병될 때 바로 이제 우리 사주 쪽에서 이야기를 해서
종업원들을 전체를 뭐 고용을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편집권을 어떻게 한다거나 편집권을 보장한다거나 이제 이런 의결들을 한 적이 있었죠. 네. 네, 뭐 그 형태가 다르기는 하지만 유럽 연합이나 뭐 해외 여러 나라들은 이미 보편적인 제도로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. 해외에서의 기대 효과를 서울시에서 그대로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, 혹은 서울시에 어떠한 변화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? 네,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런 말을 했었죠. 그 가보지 않은 길이다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. 이제 지금부터 이제 걸어가야 될 길이죠. 그래서 어떤 변화,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그 노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겠죠. 그러나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 경영이 더욱더 투명해질 것이다. 이것은 이제 분명하게 좀 저희가 네. 확인할 수 있겠죠. 왜냐하면 그 종업원 대표가 직접 회사 경영 상황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업 경영이 보다 더 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이 있겠고요. 또 하나는 회사의 그 주요 결정과 경영 상황에 대해서 종업원들도 그 낱낱이 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이렇게 되면은 회사의 어떤 주요한 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그 정보도 같이 공유하게 됨으로써 이 노사 간에 어떻든 신뢰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이제 구축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. 이에 따라서 순기능적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노사 협력 관계를 이제 구축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이제 그 회사의 주요 결정 과정에 아무래도 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게 되니까 이 노동자들의 입장이랄까 근로자들의 어떤 처우 문제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더 근로자의 입장이나 이해를 이제 반영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노사 간의 그 불필요한 갈등이나 대립을 그 최소화할 수 있고 나아가서 노사 간의 그 신뢰와 그 협력 관계를 더욱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.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. 무엇보다도 그 요즘 이제 그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유연성 문제입니다. 네. 왜냐하면 그 경영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말하자면 노동의 성격과 노동의 배치가 굉장히 그 유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왜 회사가 노동의 배치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지 또 우리가 그 어떤 정도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경영에 참여해서 직접 그 근로자 대표들이 이 부분들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지금 어려운 노동의 뭐 재배치랄까 아니면 재교육이랄까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하는 이런 조직으로 좀 거듭날 수 있다. 이제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종업원들이 종업원 지주제도 이런 것들은 주총에 참석하는 거하고보다 훨씬 더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이 말씀하신 경영의 현황을 알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보다 더 혁신적인데요. 자, 이런 이 변화들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일단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우선 재계의 반대가 상당하죠? 네, 재계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당장 뭐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반적인 기업의 경영에도 상당히 좀 파급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려를 하는데요.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재계는 처음부터 이 근로자들, 이 노동자들의 이 경영 참여 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죠. 네. 이제 이 부분은 우리의 그 전통적인 이제 관념이 기업 경영 관념이 이제 그래왔기 때문이기도 한데요. 일단 이제 그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. 이런 점들을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.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은 이 신속한 의사 결정에 이제 그 지장을 받게 되고 또 그 경영에 근로자들의 그 입김이 작용하게 되면은 효율적인 경영이 어려울 수 있다. 이제 이런 우려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. 예. 네, 그 경영권 침해 외에도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근로자 이사제 이 제도가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켜서 투자 억제는 물론이고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주범으로 이렇게 지목이 되어 왔다 이런 주장도 있네요. 어떤 근거일까요, 그거는? 예. 네,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네.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검증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. 그런데 다만 재계에서는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. 네. 재계의 입장을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이 노동시장을 경직화시킨다는 것은 이런 말이겠죠.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나 혹은 뭐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의 발달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등등의 변화에 따라서 이 구조 조정이나 아니면 노동의 재배치
유연한 배치 이런 게 필요한데 네. 근로자들이 경영에까지 참여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이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. 이제 이런 우려라고 볼 수 있겠죠. 네. 근로자 대표들이 이제 거기에 반대하면 어떻게 하느냐.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 한번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렇지 않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러한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가.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.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유연한 인력 배치가 노동자들이 혹은 근로자들이 그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느냐? 말하자면은 이 사측이나 경영자 측의 그 생각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냐? 사실 이제 그렇지 못하거든요. 단적인 사례가 이 쌍용차로 볼 수 있겠는데요. 오히려 이제 굉장히 그 회사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신뢰 관계와 협력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갈등과 이 대립으로 번져서 굉장히 그 어려운 이런 사정이 상황이 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? 이제 그런 점에서 과연 이제 제기의 그 같은 우려가 우려는 할 수 있겠지만 검증된 이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는 좀 물음표가 좀 붙을 수 있겠고요. 예. 또 그 투자가 어려워질 것이다.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.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누가 이제 투자하려 하겠느냐 뭐 이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역시 오히려 이 근로자 대표들이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그 경영의 효율성들이 더 높아진 경우도 많이 있다. 이런 반론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재계의 시각이 꼭 맞는 것이다. 이렇게 볼 수만은 좀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. 네. 또 부정적 의견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공개혁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. 그건 어떤 근거인가요? 네, 이 부분은 이제 우선 두 가지 부분을 볼 수 있겠는데, 네. 과거 회귀적이다,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죠. 예. 네,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 독일 등 유럽에서 이 근로자 이사제가 이제 도입된 게 1970년대인데, 말하자면 고도 성장 시기였다는 거죠.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 저성장기나 혹은 경영의 패러다임이 좀 변화된 이런 상황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네.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게 이제 우리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는 좀 의문이겠고요. 이 공공부문 개혁은 그렇지 않아도 이 공공부문의 노조가 노조 파워가 굉장히 센데 이 근로자 이사제까지 도입되게 되면은 오히려 더욱더 공공부문의 개혁이 좀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데. 자, 그러나 이제 공공개혁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볼 거냐, 무엇을 공공개혁이라고 볼 것이냐, 이런 점에서 이 근로자 이사에 대한 평가도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이런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하죠. 예. 네. 그런데 법률에 근거가 없어서 입법론적인 논란이 불가피하다. 이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? 네, 사실 이제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행 법률상 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안 된다거나 혹은 경영협의회 같은 노사 경영협의회 같은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안 된다. 이런 건 없습니다. 없죠. 네. 예. 네, 그래서 사실 그게 문제가 될 건 없는 건데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꼭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.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해야 된다. 이런 규정도 이제 물론 없죠. 그러나 이거 도입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건 법률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거나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. 따라서 이에 따른 이를 도입하기 위한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.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정부가 이 공공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입하는 정도가 굉장히 좀 센 편이고요. 또 지방정부가 어떤 걸 하려 할 때 이 중앙정부에서 말하자면은 제동을 걸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 때문에 만약 서울시에서 이제 이를 도입하려 할 경우에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. 이건 전국적인 자치단체에 모두 다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동을 네. 걸 여지는 좀 없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 목소리도 꽤 있는데요. 이런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? 네,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근로자 이사제 도입을 이제 천명하면서 일부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지만
결국은 그 주 5일 근무제처럼 이 국내에서도 그 정착되게 될 것이다.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. 네, 우리나라에서 그 주 5일 근무제를 그 도입할 때 상당히 좀 반론들이 많았죠. 네, 주 5일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 기업 경쟁력이 크게 좀 약화될 것이다. 이제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지금 이제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죠. 오히려 뭐 주 5일제가 훨씬 더 그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좀 되고 있다.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고요. 사실 이제 얼마 전에 그 임시 공휴일 제도를 그 도입하지 않았습니까? 네. 오히려 이제 그 내수 신장을 위해서는 좀 더 근로자들이 좀 쉬는 날이 좀 많은 게 좋겠다. 그래야 이게 내수 좀 그 소비도 좀 늘어나고 내수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다.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. 이 박원순 시장은 그 노사 관계가 그 협력과 신뢰가 쌓이게 되고 근로자들이 그 주인 의식을 갖게 되면은 오히려 그 공공 부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 주인 의식을 갖고 또 열정을 갖고 시민들을 위한 그 공공 서비스에 그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겠는가. 이제 이런 그 기대를 이제 피력하기도 했습니다. 그렇다 한다면 그것은 단지 이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훨씬 넘어서는 이 공공 부분에서는 특히 더 그런 아주 상상 이상의 그 가치가 좀 창출될 수 있다. 이렇게 좀 지적하기도 했는데요. 그런 점에서 이 경영자들의 그 관점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.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이 독일이 그 최고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근로자 이사제 등 이 노동자들의 그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도 이제 큰 몫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반론을 펴기도 했는데요. 그러나 이제 폭넓은 합의가 좀 필요한 사안이고 또 그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그 산하기관이나 뭐 출연기관이나 아니면 그 투자기관이라 하더라도 이 노사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이제 유도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죠. 예. 그러게요. 뭐 앞으로도 관련된 이야기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. 이런 좋은 효과들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면서 제도를 좀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요. 마지막으로. 예. 네.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물론 이제 민간 부분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죠. 예. 뭐 서울시가 개입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서울시가 이제 이번에 도입하게 되는 근로자 이사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앞으로 민간 부분에도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. 서울시가 도입한 이 근로자 이사제가 이 공공기관의 그 혁신이나 혹은 뭐 경영 성과나 등등에서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한다면 민간 부분에서도 괜찮을 수 있겠구나. 이제 이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시험대에 이제 서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자, 이 제도의 그 성공적인 그 정착을 위해서는 사실은 그 노동 측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노동 측이 이 근로자 이사제와 같은 그 근로자의 그 경영 참여는 한편으로는 이 노조 등 그 근로자 단체의 그 영향력을 경영 측면에서 그 근로자들의 영향력이 더욱더 확대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경영 참여를 통해서 책임을 분담하는 책임을 공유한다는 측면에 대해서 이 노동 측에서 특히 이제 그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점에서는 바로 이 제도의 그 성패 여부, 이 절반의 책임은 노동 측에 있다. 이렇게 봐도 좀 과언이 아니겠죠. 이런 점에서는 그 이번 그 서울시의 그 정책 취지에 대해서 좀 노동 측에서도 굉장히 좀 전향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. 또 한편으로는 이제 노동 측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기관과 또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그 공공적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같이 절반의 책임을 나눠서 같이 간다라고 하는 이런 그 책임 있는 그 자기 절제적인 그 책임의식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어떠한 제도를 도입을 할 때 처음에는 항상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기대 효과도 또 여러 가지로 큰 만큼 제도가 잘 시행이 되고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백병규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